8월 2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8월 28일 금천구 66번째, 6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안산시 5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가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 병상으로 이송 준비 중에 있으며 확진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이송 즉시 방역 소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동선 및 자세한 내용은 역학조사 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천구청은 62번째 확진자 관련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두산 유그린 사우나 이용자 중 유증상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2번째 확진자는 독산 일동 주민이며 독산 일동 소재 비비팜 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구는 비비팜 공장 관련 확진자 9명이 포함된 55번째 확진자부터의 동선을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 유그린 사우나 이용자는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 방역당국은 사우나의 특성상 CCTV가 없어 누가 출입했는지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 이용자들 중 증상이 있는 분은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유그린 사우나는 가산동 두산 위브 아파트 정문 건너편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산 일동 비비팜 관련해서 25일 최초로 구로구 확진자가 발생해 당일 25명 검사를 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6일 건물 종사자 117명과 동거가족 5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종사자 중에는 타 지자체 1명, 동거가족 중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비팜은 식품업체로서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했지만 1층 구내식당을 함께 이용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천구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재정 운영 현황을 지난 8월 25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재정 운영 현황 공시는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 홈페이지 재정 공시에서 주민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공개 내용은 결산 규모, 부채, 채무, 채권, 주요 예산 집행 결과, 재정 성과, 주요 투자 사업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구 재정 운영 전반입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의 살림 규모는 6,6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75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입 수입은 1,336억 원,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6만 원이며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추진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독산동 의시장 그린푸드관 조성, 금천구 50플러스 센터 건립 및 운영 등 11건의 주민간시 사업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금천구가 한부모 가족 주택 자녀 세대 입주자를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한부모 가족주택은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구가 서울시 SH와 협업해 금천구 가산동에 마련한 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입니다. 지하층에는 주민 공동시설과 주차장이 있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3세대씩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한부모 가족주택 자녀 세대는 총 11세대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며 기본 임대기간 2년,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306만 5,866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393만 8,828원 이하입니다. 구는 9월 3일과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택을 공개, 입주 희망자는 주택을 직접 확인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 희망자는 구청 통합복지상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입주 자격 요건,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어르신 건강 통합 프로그램 따스한 동행을 운영합니다. 9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지역공원에서 실시되는 따스한 동행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찻동 간호사,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금천구 정신건강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독산 3동 목화공원, 독산 4동 쌈지공원, 시흥 1동 금빛공원, 시흥 4동 산키스공원 4개 거점공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회당 10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여 어르신들은 각 장소에서 차동 간호사와 함께하는 건강체크, 치매검사, 우울검사, 실버체조, 낙상 예방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보건의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립 독산도서관에서 주민들의 독서 동기 유발과 독서 생활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8회 독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는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 활동을 마라톤에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 등 참여 대상별로 거북이, 토끼, 호랑이 코스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회 기간 동안 각 종목별로 총 독서량과 일일 독서량이 정해져 있으며 참가자는 금천구립 독산도서관에서 소장 도서를 대출한 후 매일 일정 분량의 독서를 하고 독서 기록장에 감상평을 남기면 됩니다. 대상별 종목에서 완주한 참여자에게는 완주 증서, 우수회원 혜택, 부상 등이 주어집니다.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8월 말까지 금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상 종목별로 신청하면 됩니다. 금천구립 가산도서관에서 2020년 특화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주제로 한 북북 코딩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딩 교육이 초등학생 필수 교과로 선정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책을 통한 절차적 사고와 추리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16차 시에 걸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한글날을 기념해 구성한 코딩과 함께 떠나는 한글 여행을 포함해 로봇과 코딩, 문화와 생활 등 코딩과 책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수업으로 꾸며집니다. 참여 대상은 10세에서 12세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총 12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여 신청은 금천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금천구는 지난 2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뉴시흥 라이온스 클럽과 미혼 한부모 가족을 위한 후원 사업에 협력을 다짐하는 함께해요 두리모 사랑 지정 기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후원금 지정 기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금천구청장, 뉴시흥 라이온스 클럽 관계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뉴시흥 라이온스 클럽 이정효 회장은 이날 금천구 미혼 한부모 가족들을 위해 한 가구당 연 60만원씩 총 10가구에 600만원의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구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후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10월부터 후원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함께해요 두리모 사랑은 구와 뉴시흥 라이온스 클럽이 지난 2014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혼 한부모 가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사업으로 2014년 1차 협약, 2018년 2차 협약을 통해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 총 69세대에 3,135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입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고소 신고지 관할 25개구 156개소에서 진행합니다. 접수에 앞서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 콜센터를 통해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 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 전용 도로는 현재 제한 속도가 유지됩니다. 제한 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 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 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 말부터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 공사 현장 점검,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8월 25일 기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구청에 등록, 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위반 업체는 감염병 예방법, 미신고 미등록 업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행정지도 1750개소 등 총 1779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 서울대 입구역, 금천 가산 디지털 단지 등 일대에 대해 특별 점검과 시, 구, 경찰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 중이며 방역 실태와 집합금지 명령 준수 이행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께서는 불법 운영 홍보관, 체험관 등에 참석하지 말아주시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 분야 불법 영업행위 신고 제보센터 또는 110 다산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 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용물품 사용 전면 금지는 조끼, 장갑, 자가파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 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며 물류시설에 의한 간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27일부터 강화되는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공용물품 사용금지, 상하역 분류, 최종, 배송 전 과정 비대면 시스템 도입, 100인 이상 업체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 권고 등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에서 지정한 총 38개 지역의 침수 피해 농가의 농특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와 9월 13일까지 18일간 특별재난지역 상생기획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한 서울시 11번가 특별재난지역 상생기획전에서는 안성, 철원, 나주, 영광 등 38개 지자체가 참여해 핵고구마, 새송이버섯, 파프리카, 햇양파 등 전국의 우수한 농특산물 100여 종을 판매하고 농립축산식품부와 NH농협카드가 참여해 최대 20% 할인 등의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제8호 태풍 바비에 대비해 운영 중단했던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과 이용권 판매를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부터 재개했습니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해 고정 조치한 대여소는 안전 확인 후 순차적으로 재운영할 예정으로 일부 대여소는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청년시민회의 다음 서울에게를 개최합니다. 올해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105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와 협력을 통해 77개 정책에 332억 원 규모의 청년 자율 예산 편성을 서울시 사업으로 반영했으며 이날 서울 청년 시민회의에서 정책 과제와 청년 자율 예산을 최종 확정 짓습니다.
주요 정책 제안 과제들로는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의 확대, 청년 주도적 문화예술 활동, 청년 공공 일자리 창출, 청년 기업 못난이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 청년 1인 가구 웰컴 키트 보급, 탈위계 직장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2020 서울 청년 시민회의 다음 서울에게는 8월 30일 오후 3시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의 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배달 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으며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 가격을 인상, 음식량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 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시는 16개 민간 배달 플랫폼이 참여하여 배달 중개 수수료를 0에서 2%로 대폭 낮춘 제로 배달 유니온 앱 서비스를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온에 참여할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공모합니다. 총 200여 팀을 선정하며 지원 규모는 30억입니다. 공모 분야는 예술활동형, 창작 준비형으로 구분되며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7개 장르 중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서울연구의 예술인, 단체 및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중재 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가 전자결제 기반 SAPT 플랫폼을 개발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파트 내 주민 의사결정을 비대면 온라인 전자결제로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정보 제공까지 가능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 보관해왔던 종이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문서 양식도 통일합니다. 문서 생산부터 결제, 보관, 공개까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청에서 아파트로 공문 등을 보낼 때도 팩스나 등기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입주민은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록 같은 문서를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의무관리 대상 약 2,500단지를 대상으로 2차 참여 신청을 받아 서비스 확대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 스스로넷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스스로넷에서 활동했던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 및 성과를 엿볼 수 있는 20픽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20픽 인터뷰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다큐 인사이트 모던 코리아의 KBS 임종윤 PD와 JTBC 이윤석 기자, 유튜버 송영현 등 20명의 스스로넷 출신 미디어 전문가 인터뷰를 10월 말까지 유튜브 채널 스스로넷 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분야에 진출한 이들은 스스로넷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넷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달 14일 업로드된 첫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은 인기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김종환 감독과 스스로넷 기자단 출신인 춘천 MBC 김상훈 기자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개관한 스스로넷은 서울시로부터 청소년 NGO 푸른나무 재단이 위탁 운영받아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미디어 대안 교육으로 대표되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 미디어 특성화 시설입니다. 제5회 서울 어린이 창작영화제가 국내의 14개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해 10월 29일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품 대상은 국내의 초중등학교 학생, 국내 학교 밖 청소년 및 교육 가족들이 직접 만들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입니다. 출품 분야는 경쟁 부문, 비경쟁 부문, 해외 부문, 환경 부문, 55초 영화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경쟁 부문, 비경쟁 부문, 해외 부문은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환경재단과 협력하여 환경 부문을 신설하였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을 뜻하는 55초 영화 부문을 신설하여 가족, 사랑, 어린이 등 어린이와 관련된 주제로 영화를 제작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품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9월 28일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시사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동답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호경, 김진숙,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